저는 비전공자였고 전기 지식은 직렬과 병렬밖에 몰랐습니다. 저는 전기기사에 취득하고 공기업을 준비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실패했습니다. 그 뒤에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외국계 반도체 기업의 전기 엔지니어로 합격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 공기업, 외국계까지 모두 합격시킨 취업 유튜버가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은 저의 솔직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끝까지 보신다면 취업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지실 거예요. 저는 말이죠, 학창시절에 저를 잘 알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은 인문계를 가라고 해서 인문계에 갔고, 또 남자는 이과를 가라고 해서 이과에 갔습니다. 대한민국에 살면서 대학에 진학 못하면 손해를 많이 본다길래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당시 수동적이었고 이렇게 안 하면 손해본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정답인 줄 알았어요. 내 주변 사람 대부분이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하고 싶은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평범하게 흘러가서 평범하게 대학 진학하고 평범하게 취업을 해서 평범하게 애 낳고 살아야겠다,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대학생활 때는 정말로 평범한 대학생활을 보냈어요. MT도 가고 알바도 하고 학점관리 어느 정도 하고 또 동아리 활동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취업 준비 시작인 대학생 4학년이 됐어요. 취업반이죠. 저는 당시에 학과에 대한 정이 정말로 없었습니다. 사실 1학년 때 화학공학과로 전과하고 싶었는데 제가 학점 관리는 어느 정도 해도 그렇게 막 학점이 높진 않거든요. 그래서 화학공학과 전과에는 실패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왜 화학공학과에 가려고 했었냐면은 미래에는 탄소 배출과 관련된 직업이 유망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이것조차 제 적성을 생각하지 못하고 유망한 것에 초점을 맞춰서 저의 진로를 결정하려고 했어요. 다시 돌아와서 제가 대학생 4학년 때 이런 말이 제 귀에 들어옵니다. 전기기사 하나랑 토익 700점만 있으면은 한국전력 갈 수 있다. 당시 저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말이었어요. 학과를 벌어도 되고 공기업이란 네임밸류, 상대적으로 높은 연봉, 공기업의 안정성, 이것은 도전할 가치가 매우 컸습니다. 그래서 전기기사를 취득하려고 몇 달 동안 도서관에 오전 9시에 출근해가지고 순공 7시간, 8시간 찍고 퇴근하고 몇 달 동안 일을 반복했습니다. 저는 당시 전기에 대해서는 직렬과 병렬밖에 몰랐거든요. 근데 또 몰입을 하고 반복을 하니까 머릿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리고 전기기사를 너무나 취득하고 싶은 마음에 필기시험 한 달 전에 실기를 미리 공부했습니다. 왜냐면은 필기 합격일이랑 실기 시험일이랑 텀이 너무 작거든요. 이때 제가 실기를 공부하면은 정말로 빡빡할 것 같은 거예요. 여유가 있어야지 시험장에서도 여유를 부릴 수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제가 운이 너무 좋아서 동해차에 합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20몇 년 살아봤잖아요. 인생이 그렇게 순탄치가 않습니다. 전기기사를 취득하고 토익 700점만 받으면 한국전력 갈 수 있다는 말을 저만 들은 게 아니에요. 당시 저 같은 사람들이 다 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한국사 1급이랑 커머리 1급도 들고 있었는데도 한국전력 시험 보려면은 쌍기사랑 토익 850점이 필요했어요. 또 한전뿐만이 아니라 다른 전력 공기업들도 서류 컷이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제가 미리 NCS를 공부하려고 책을 폈는데 한 2주 정도 공부했나요? 바로 덮어버리고 기사랑 토익 공부하러 갔습니다. 또 다행히 제가 운이 좋아가지고 토익 875점을 맞고 그 다음에 전기공사 기사도 한 번에 취득을 할 수 있었어요. 이때가 2021년이었습니다. 여러분들 2021년 말은 공기업이 막차였습니다. 2022년 5월 정권 변경으로 공기업의 채용 인원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심지어 공기업 인원을 한참 충원할 때에는 2019년 한국전력이 1년에 대졸 채용을 2번 하는데 3번까지 할 정도였습니다. 그것과 비교하자면 정말로 채용 인원이 줄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어요. 결국 저는 비전공자라는 타이틀을 들고 사기업 문을 두드려야 됐습니다. 공기업에 더 준비했다가는 불안한 미래도 있고, 뉴스나 카톡방에서는 공기업이 고였다, 얼른 나가야 된다, 탈출은 지능순이다, 아직 안 나간 후구 업체, 이런 말들이 제 귀랑 눈을 괴롭혔기 때문에 저는 이런 조리돌림을 견딜 수 없었어요. 공부에 집중도 안 됐고 자신도 없었고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사기업 취업에 대해서 열심히 분석하고 저 나름대로 공부를 많이 했어요. 그 결과 사기업 자기소개서는 공기업과 공통적인 부분이 있지만은 다른 점이 훨씬 많다는 거예요. 다행히 열심히 분석해서 그런지 그 결과 굵직굵직한 대기업 서류를 원활하게 뚫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것뿐이었습니다. 최종 면접을 모두 탈락해버렸어요. 서류, 인적성, 직무 면접 다 뚫으면 뭐해요. 제가 여러 곳에 최종 면접을 보러 다녔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붙겠지라는 마인드였기 때문에 걱정 반 기대 반이었거든요. 근데 모두 최종 탈락을 해버리니까 정말로 슬펐습니다. 그때 솔직히 저는 울었습니다. 근데 조금만 생각해보면은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비전공자라서 저를 뽑았다가는 적응 문제라는 리스크가 있는데 이 사람을 굳이 뽑아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다. 임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임원은 기업의 현재보다 미래를 더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전공과 관련된 그리고 직무와 관련된 질문을 원활하게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어쩔 수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전기라고는 전기기사에 나오는 내용밖에 모르거든요. 그리고 전공 질문이 아니더라도 두 가지씩 답변, 구조화 답변, 꼬리 질문에 대한 대응, 3-4줄 답변 모두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면접관 입장에서는 미간을 찌그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러날 곳이 없는 저는 생각을 바꿨습니다. 면접을 평소에 준비를 해서 두 가지씩 답변과 구조화 답변, 3-4줄 답변을 모두 체득하자. 그리고 체화하자. 주 1회 인성면접 스터디를 통해서 꼬리 질문을 완벽하게 대처하고 이미 서류 합격한 자소서를 가지고 조금만 보완을 하고 남는 시간에 직무랑 전공 면접을 준비를 하자. 그러면은 승산이 있을 것이다. 그 결과 면접 일정이 서로 겹칠 정도로 저는 많은 기회를 받을 수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면접에서 물어보는 질문이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걸 느꼈어요. 인성부터 전공, 직무 모두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예측을 할 수 있었고 옆자리 전공자보다 더 말을 잘했습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이목을 끌 수 있었어요. 저는 두 곳을 동시에 합격을 했고 외국계 반도체 회사를 선택했습니다. 근데 말이죠, 입사를 하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이제 저에게는 쓸모없는 지식이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소서 작성법, 직무 면접, 인성 면접, 채용 공고 찾는 법, 기업 분석하는 법 이것들을 버리기에는 너무나 아까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하나씩 업로드를 했어요. 그렇게 저는 차곡차곡 구독자 1만, 자소서 영상은 약 15만 조회수, 자소서 첨삭과 면접 컨설팅을 통해 정말 수많은 대기업과 공기업 그리고 외국계 합격자를 배출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 과정에서 저도 어느 순간 영상을 만들고 컨설팅 학생들을 위해서 자료를 만들고 모의 면접을 보고 피드백을 하고 이러한 과정들을 즐기고 있더라고요. 마침내 수동적인 행동이 아니라 정말로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저는 이 과정이 너무나 뜻깊고 재밌습니다. 유튜브 댓글에 누군가 도움이 되었다는 글을 보면은 도파민이 분출되더라고요. 근데 이 과정에서 아쉬움이 있었어요. 저도 체력과 시간이 정해져 있어서 모든 사람들을 다 받을 수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고민했습니다. 그때 마침 클래스 101에서 강의 제안을 했어요. 제가 직접 겪고 실패하고 작은 성공을 이룬 과정들을 전부 다 담았습니다. 저는 지금도 확신합니다.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현실적이고 실질적인 방향성을 가진 지도가 될 거라는 걸요. 여러분의 시간이 소중한 만큼 제 강의가 여러분의 취업 준비 시간을 줄여주고 불확실성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로 감사합니다. 제가 유튜브 활동을 하면서 조금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취업과 관련된 유튜브로서는 정말 최고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했던 시행착오와 실패, 작은 성공들이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취업 준비가 막막하신 분들은 분명히 잘 해내실 겁니다. 저도 그랬으니까요. 앞으로도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 도움이 되는 이야기 더 많이 해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마음껏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